언제나 이게 지금이 제일 빠를 때잖아요. 지금이라도 아이의 게임 이용 지도에 대한 노선, 방법을 바꾸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보호자님들을 위해서 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게임 이용에 관련돼서 상과 벌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상과 벌로 나눠볼게요. 벌은 잘 아시죠, 그죠? 게임 많이 한다고 혼도 많이 내셨을 테고, 학업에 좀 게을리하거나 태만하게 했을 때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칭찬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격려를 어떻게 해주셨나요? 보호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아마도 공부를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게임도 적당히 즐기고, 이런 시간 분배에 있어서의 균형감일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로 균형감 있게 시간을 잘 썼어요. 보호자님이 원하는 대로 보호자님이 볼 때 칭찬받을 정도 잘 했을 경우에 어떻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고 상을 주셨습니까? 게임 시간을 늘리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행동하시지 않았나요? 상으로 게임 시간을 더 왕창 늘려주겠다 라는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가 두려워요. 너무 아이가 게임에만 빠질까 봐. 정상적으로 하면, 자, 아이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공부할 때 하고 숙제도 열심히 했어. 게임도 적당하게 잘 했어. 이렇게 내가 시간 분배를 잘 했으면 내가 원하던 그 놀이 중에 제일 재밌는 게임 이용 시간도 늘어나야 진정한 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호자님 마음에는 이미 전제 조건이 게임 시간을 늘면 늘수록 안 좋다가 깔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무조건 아이가 계속 게임 시간을 쭉쭉 늘려줘도 되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든 아니면은 뭐 예술이나 체육이나 활동이든 아니면 고급 전문 분야의 기술이든지 간에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공부를 해봤잖아요. 공부를 잘은 못 해봤지만 우리가 해보긴 해봤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상머리에 10시간 동안 앉아있다고 해서 성적이 쭉쭉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1시간을 앉아있더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해야 공부가 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이 시간의 물리적 길이가 아니라 중요한 건 아이가 자신이 중요한 시간을 보내야 될 때 노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알차져야 나머지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선 자체가 일단 게임 시간을 늘어나면 안 대로 잡고 가면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보는 장사인데요. 자, 아이가 엄마가 수학학원을 보냈어요. 수학이 중요하니까. 수업 시간에 듣는 문제를 학원 시간에 풀었습니다. 열심히 풀었어요. 숙제도 해가고. 아, 잘했어요. 그러면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학원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아이가 수학에 재능이 있네요. 좀 난이도를 높여보죠. 더 어려운 문제집을 풉니다. TOT 문제를 풀어요. TOT 문제도 풀었어요. 열심히. 자기 집중해서. 그럼 학원에서 어떻게 나오죠? 보호자님은 어떤 생각 가지죠? 특목고 보내야 되겠다. 과기고 이런 데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 문제 풀죠. 수학 경시 문제, 올림피아드 문제, 블랙라벨 이런 거 풀려면 학원 가서 6시간 동안 수학만 풀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더니 공부하는 시간만 늘어나요, 정말. 이걸 내가 왜 하지? 몰랐으니까 얼른 그랬겠나. 내가 제일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건 노는 건데,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간만 늘어나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한 만큼 나도 더 자유로운 시간을 쓸 수 있게 엄마가 보장해 주는구나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취미가 있고 수학이 재밌다면 바람직하죠. 그런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이들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아이들이. 안 놀고 싶으셨어요? 보호자님들은 정말 어렸을 때 지금 애들처럼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 보셨어요? 놀고 싶잖아요. 그냥 멍 때리는 시간 보내고 싶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게임에 관련돼서 처벌은 뭐 충분히 많이 오셨으니까 칭찬과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아이가 재미있게 열심히 신이 나서 흥이 나서 공부를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간이 끝나고 수료를 다 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누나가, 형이, 할머니가, 아빠가 야, 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억울하죠, 그죠? 이렇게 필요 없는 잔소리나 비난은 엄마가 딱 중지를 해주고,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우리 동건이 열심히 하고 자기 자유시간 즐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줘 라고 제어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들에 대해서? 이것도 보상이에요. 아이가 할 거 다 하고 게임을 하는데 동생이 형 놀아줘 하고 막 방해해요. 그러면 엄마는 동생을 꾸짖었습니까? 내심 속으로 좋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우리 둘째가 철제를 저렇게 그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네. 쟤 때문에 게임 시간이 줄겠네. 아싸 하시지 않았어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는 엄마 약속 다 지켰고 자기 자유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즐기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데 엄마가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웃고 계시네? 흐뭇해하면서 이거 배신감 느낄 일 아닐까요? 반대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형아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피곤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쉬고 있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자. 엄마랑 같이 놀자라든가. 적어도 가족 구성원 내에서는 명확하게 아이가 납득할 수 있게 게임에 대한 상벌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게임 시간 늘려주자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허용해주고 하는 것들. 게임 시간을 무조건 줄이겠다의 관념에 쌓여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보호자님이 지금 현재 게임 이용에 대해서 또 아이의 시간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상과 벌을 적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단순히 그냥 게임 시간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한테 자신이 엄마와의 규칙과 약속을 지키면서 받는 보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느냐, 그 예시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처벌의 형태는 맨 마지막 수단. 그러면 보상을, 칭찬을, 격려를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냐를 아이에 맞게, 아이의 지금 현재 생활에 맞춰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냐. 열심히 공부한 대가가 점점 학습량이 늘어나는 걸로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그게 통하는 아이가 있고요. 안 통하는 아이가 90%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밀어붙인 대로 공부를 따라올 아이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지금 보호자님께서 아이의 게임 이용을 포함한 학습, 생활의 시간 분배의 균형감에 대해서 어떤 상과 벌을 주시고 계신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게임 이용 지도에 있어서 가족 내에 이제 게임 이용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게임 이용 규칙 1번을 시간으로 잡지 말고, 게임 이용 규칙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게임을 할 때 내가 취미 문화생활을 즐길 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1조 1항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이 규칙이 명확해지려면 한 번 잡아서 그냥 끝까지 밀고 가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번 고치고 수정하고 룰을 추가해 간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십계명도 아니고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헌법도 아니고, 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어기고 실수하고 틀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또 대화하고 지도하면서 그 규칙을 다듬고 각 상황에 대해서 평일날 월화수목금토일 날마다 어떻게 할 건지, 주말은 어떻게 보낼 건지, 시험이 꼈을 때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와 그때그때 맞춰서 규칙이 구체화되어야죠. 세밀하게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게임은 하루에 30분만 한다, 게임은 주말에만 한다, 1시간만 한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하나의 규칙으로 짧게 쉽게 빨리 끝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수정해 나갈 거야. 아이도 그걸 알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년 동안 계속 우린 다듬어 나갈 거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가 납득할 수 있게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자. 이렇게 노선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차피 아이가 중학생만 가도 보호자님 속일 겁니다. 몰래 게임 하고요, 더 어긋나요. 잘 아시죠? 네.
실효성 있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이에요. 보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잡지 마시고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룰도 더 세분화되고 실효성 있는 규칙도 세워지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의 본심을 들을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학원에 가고 있는지,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1시간, 2시간을 얘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지, 학원에 돈 못해주는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명분은, 과정은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지금 학업에 대해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심을 들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친아라는 학생이 있어요. 네, 얘는 진짜 엄친아예요. 막 공부도 잘하고, 뭐 게임도 잘하고, 다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한대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꼭 있잖아요. 동네에 한두 명쯤은. 엄마가 이 엄친아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얘는 이제 이미 뭐 5학년인데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있고, 뭐 그것뿐만 선행이 이제 그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올림피아드 블랙라벨 풀면서 이미 뭐 의대 쪽으로 갈 것인지, 뭐 특목고 형태로 갈 건지 노선도 다 잡아놓으셨고, 뭐 엄청나요. 우리 아들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수학학원에 한번 가면 대여섯 시간 하다 온대. 그 어려운 문제를 막 풀면서, 애가 중학교 문제를 풀고. 아, 우리 아들 큰일 났는데. 잘 봐야 되겠다. 우리 아들 뒤처지겠다. 하고 집에 왔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엄친아를 만나고 왔어요. 너 이번 주말에 뭐 했어? 실컷 게임하고 놀다 왔대. 금요일날, 뭐 토요일날 주말에 하루 종일 게임했대, 자기는. 와, 부럽다. 나는 뭐 학원 숙제는 뭐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엄친아 엄마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만났어요, 저녁에. 무슨 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엄친아, 걔는 딴지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하는데 너는 어쩌고 저쩌고. 아들은 걔 맨날 게임하고 엄마가 잔소리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왜. 대화가 안 일어나요. 왜 대화가 안 일어나죠? 실제 아이의 생활과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역시 엄마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다양한 이런 학습 활동 중에 정말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적성에 맞는지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가셔야 돼요. 남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게임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얼만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있고, 얼마나 이 아이한테 행복감을 주고 있고, 또는 짜증이나 뭐 이걸 유발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실질적으로 더 친해져 보시라는 거죠. 요게 세 번째입니다. 혼자 룰을 잡지 마시고 아이와 대화하시라는 거. 아이의 진심을, 지금 현재 상황을 들어보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떤 처벌 부분, 벌이라든가 칭찬 부분에 관련돼서 아이와 함께 게임 이용 규칙에 대해서 단순히 규칙을 잡는 걸 뛰어넘어서 아이의 진로라든가 학업에 대해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게임에 관련돼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좀 더 실효성 있게 대화를 나눌까, 게임을 얼마나 하고 또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사실 막막하거든요, 대화를 시작하시려면. 특히 게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보호자들이 대부분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대화를 나눌지를 알짜 노하우를 가지고 실예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